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자주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예전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큰 소리로 소음을 듣는 게 얼마나 청력이 나쁜지 알고 있어서 좀 조용히 얘기해볼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오산시에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인이 된지 후보가 된지 이제 3, 4주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자주 카이스트 교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카이스트 교수는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난 19년, 2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네, 인도주의 활동가로 살았습니다. 저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게, 고통받는 게 제가 고통받는 것만큼 그냥 싫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아플 때, 친구가 아플 때, 아니면 같이 지내는 직장 동료들이 아플 때 그 아픈 게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주사 맞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감정이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께, 모든 시민들분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조금 독특했던 거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그냥 남들이 아픈 게 싫다, 남들이 고통스러운 게 싫다, 이런 느낌 때문에 전 세계를 헤맸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이런 나라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뭐 가깝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여러 나라로 이끌었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의사들은 누가 첫 환자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게 첫 환자는 탈북자들이었습니다. 탈북민 여러분들을 이제 통일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한 20년 전에 이제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픈 원인이 그냥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원 시설 꽤 괜찮거든요. 밥도 정말 맛있는 밥도 나오고, 진료시설도 완벽하진 않지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아프신 겁니다, 이분들이. 왜 아플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분들이 살아온 세상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온 기억들이, 상처들이 몸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의사였으니까 단순하죠. 이 아픈 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아픈 거에 약 주면 될까? 수술하면 될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병리학자라면 몸의 여러 가지 위장의 원인들, 뭐 뇌의 원인들 이런 걸 봤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세상이 망가지면 몸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망가진 세상을 치료하는 게 좀 더 근본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이제 국경의사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NGO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쟁 있는 지역, 전쟁 있는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고 일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국가 자체가 기능을 잃어버린 곳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원인이 사회가 망가지면 그분들은 많이 아팠고, 많이 아픈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적 치료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의사가 정치인이 됐다면, 국회 없는 사회에 있는 분들이 정치인이 됐다면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치 참여를 합니다. 언제요? 4월 10일에. 그리고 당장 내일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세상을 고쳐서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지난 2년간 많이 아팠잖아요. 그 고통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해야죠. 내일 올해 4월 10일 투표하시겠습니까? 저도 한 달 된 정치인이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투표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이렇게 외치고 세상을 바꾸자는 목소리보다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국가가 무너진 지역, 민주주의가 무너진 지역을 직접 봐왔습니다. 투표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왜 국가의 기능을 잃고 사람들 국가의 폭력에서 시달리는지 바로 기본권인 투표가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투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다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한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영국에서 맨체스터 대학에 있다가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일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참사가 굉장히 심각한 참사고 재난이었던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모자이크된 화면 속에서 죽어가는 죽어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얼마나 큰 절망 속에서 죽어갔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무력감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죽어갔는지를 그 모자이크 너머로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행동해야 됐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이후에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때 참여했습니다. 전문가 공청회 전문가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제가 상식 이외의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공청회 때 저는 전문가로 수많은 질문하는 여야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들을 받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유가족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쉬는 시간에 울부짖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길을 잡고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고통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본 부모가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원인인지, 무엇 때문인지, 무엇이 망가져서 나의 아이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가진 최대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정부, 썩어갑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까? 우리 세상명이 조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은 보다 최근입니다. 뉴스에서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보셨을 겁니다. 과학기술 예산 삭감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투자하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던 정부가, 국가가, 심지어는 우리 독재시대 때 박정희 정부도 R&D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증가시켰습니다. 우린 여력이 되는 만큼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삭감시켰습니다. 수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카이스트에서 우리 미래세대 학생 중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졸업식 날 졸업식에 와서 떠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입을 틀어막혀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사지를 붙들린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 교수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겁나서 못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훈련받았습니다. 경호원들. 불과 15초, 20초, 30초 굉장히 짧은 순간에 입이 틀어막힌 채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 학생 제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AI와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공공의용으로 가져와야 될지, 민간이 아닌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쓸 수 있을,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할 때 그 자리에서 실현 가능성을 계속 질문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학생들의 미래 세대의 입까지 틀어막으면서 이들을 쫓아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정부도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말은 단순합니다. 정치가 망가지면 미래가 죽습니다. 미래가 죽으면 그냥 미래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2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고통들을 보았습니다. 이 고통을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지금 이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내일, 모레, 4월 10일 투표를 하면 고쳐집니다. 투표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듯이 여러분도 정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큰 방법, 가장 분명한 방법은 투표하는 것입니다. 투표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권 심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로 심판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주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